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혁 컴팩트 행정법 랜선 스터디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강회원분들은 문제 먼저 풀고 빨리빨리 확인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도록 자료 올려드리니까 그거 보고 뭐 화면 잠깐 정지시켜 놓고 이렇게 빨리 풀고 그런 식으로 하셔서라도 이제 문제 요거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냥 듣기만 해도 뭐 도움은 되겠죠. 도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풀어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 그건 좀 귀찮죠. 힘들고. 근데 그런 힘든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머리에 더 잘 남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면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는데, 근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1번부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인가 당사자 법률적 행위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청의 보충적 의사표시 맞죠? 보충. 자, 인가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이제 법률 봐야 되고 명문 규정 없으면은 공익 관련성 크면 재량행위, 사익보호 중요하면은 기속행위. 또 기억해 두시고요. 자, 3번 기본행위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 다투어야 되고 인가의 보충성에 비추어 볼 때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 처분을 다툴 수 없다.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4번 학교법인 임원 선임 행위가 불성립 무효, 기본행위가 무효다.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도장 찍어줘봤자 도장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선임 행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옳은 것은이고요. 확인 특정한 사실 법률관계 의문이 있는 경우 전부 판단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은 판정입니다. 판정. 전부 판단 판정. 근데 여기 증 나오면 이거는 공증입니다. 공증. 틀렸고 2번 주택건설 사업이 양도되었으나 변경 승인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양수인에 대해서 통지했다. 그러면 이러한 통지는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뭐가 행정처분이냐면은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양도인한테 먼저 통지를 했겠죠. 그게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양수인도 자기한테 온 그 편지 그걸 문제 삼지 말고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해서 취소한 그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가지고 가야겠죠. 3번 지적공부소관청 지목변경 신청 반려행위 요거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 해당한다. 요게 답이네요. 4.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따른 친일재산. 자, 국가귀속 결정을 하면 비로소 국가 소유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일제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때부터 대한민국 소유로 보도록 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요거 알고 있냐? 이제 그거 묻는 문제입니다. 예, 틀렸죠? 3번 부관 옳은 것은 1. 처분 실제적 관련성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공법상 재산을 회피할 수 없다. 이건 사실 읽어봐도 감이 오죠. 자, 이 행정 종교단체 기본재산 전환 인가 하면서 인가 조건 부과하고 불이행 시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은 말은 취소지만 실제로는 철회입니다. 사후적으로 네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에 대한 인가를 소멸시켜 버리겠다라는 거니까 강학상 철회입니다. 이거 맞고요. 3번 처분 당시 법령 기준으로 처분에 부과된 부담이 적법하였더라도 처분 후 부담 전제가 된 처분의 근거법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이거 송유관 매설 판례죠.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송유관 매설 판례도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니까 항상 전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4.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부관 맞고요. 독립하여 쟁송 제기할 수 없다가 되겠죠. 뭐만 가능해요? 조기철수 유일부담 중에서 부담인 부관만 독립쟁송 가능. 자, 부관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 도로조명허가 점용기간 정함에 있어서 위법 사유가 있다. 그러면 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점용기간이 도로조명허가 처분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질적 요소. 요거 OX 가지고
부관이 하자가 있을 때 전체 그 주된 행정행위도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갈라지는 거죠. 자, 니은 처분하면서 처분과 관련된 소지기를 금지한 내용의 부재소 특약을 부재소 특약 나오면 야 이거 안 돼. 이제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행정처분 부담인 부관을 붙였다. 부관이 무효 부담에 이루어진 사법상 매매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법행위, 주된 행정행위야 거기 붙이는 부관 이런 건 공법행위죠. 그리고 그 부관 뭐 대부분 부담이에요. 부담.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뭐 사법행위, 뭐 매매나 증여 그리고 이전 등기하는 거 이제 이런 거는 사법행위라서 판례가 둘 사이에 이렇게 선을 그어요. 선을 그어. 그래서 공법행위, 사법행위 원칙적으로 완전 연동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는데 완전 연동되지는 않는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리을 공윤수면 매립 준공인가 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 귀속 처분 이거는 뭐예요? 뭔지 딱 나와야 돼요. 법률 효과, 일부 배제. 그래서 독립하여 쟁송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디귿 리을 고르면 되겠네요. 5번입니다. 행정행위 부관.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허가 유효기간 지난 후에 연장 신청이 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 연장해 주어야 한다. 이건 틀렸죠. 정답 바로 나왔네요. 뭐 그냥 새로 심사하면 되는 거죠. 기간 끝나고 야 끝났는데 뭔 놈의 연장 신청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번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취소 구하는 소송 각각 판결 맞고요. 자, 3번 기선선망업 허가하면 운반선 등선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거 못 하겠다. 그러면 본질적 효력을 해야 하는 거 맞고요. 4번 위법한 부관에 대하여 신청인이 부관부 행정행위 변경을 청구해. 그러니까 이제 주된 행정행위 있고 부관이 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요 전체 이거 좀 바꿔주세요. 뭐 부관 없는 걸로 바꿔주세요. 아니면 뭐 부관을 좀 딴 걸로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처에 거부하면 그 거부 처분에다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주된 행정행위와 요 부관 요거 전부 다가 법관의 심판대 딱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6번 행정행위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 권한 지역적 한계 있고 행정청 자신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한계 벗어나 바라는 행정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뭐 특별한 얘기 없으면 원칙대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요. 2번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행정행위 성립요건이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요거를 갖춰갖고 표시를 하면 성립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방에게 이제 통지하면 요 통지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죠. 자, 3번 등기에 의한 우편 송달의 경우라도 수취인이 주민등록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그 우편물 도달했다는 거를 별도로 다른 증거로 입증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4. 정보통신망 이용한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행정청이 이제 이메일로 통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상대방 이메일 주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알려줬다는 건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그래 여기로 보내라 동의한 거니까 메일로 보낸다라는 건 상대방이 동의했기 때문에 보내는 이제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연결을 지어두시면 되겠어요. 자, 행정의 공정력과 선결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중요한 문제죠. 1번 침해적 처분인 시정명령을 하면서 사전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서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 시정명령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죠. 국가의 명령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려면 전제로 국가의 명령은 적법해야 돼요. 적법. 뭐 취소 사유건 무효 사유건 어쨌든 위법하면 그걸 국민한테 따르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2번 과언업세금 반환 청구 소송 바로 부반청 떠올리시고 선결 문제로서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까지는 판단할 수 있어요. 무효인가 아닌가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데 효력 부인은 못한다. 취소 사유일 때. 그거. 자, 3번 연령 미달 결격자 운전면허 받았다. 요거는 취소 사유다. 그래서 취소하지 않나 유효함으로 일단 맞고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유면허 운전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바로 형사법원에다가 무면허 운전 죄로 기소할 게 아니라 먼저 지방경찰청장의 직권 취소를 하거나 혹은 이제 먼저 행정법원에다가 면허 부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부여를 취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을 이제 그 형사 소송을 제기했어야죠.
자, 4번 처분의 효력 유무가 당사자 소송의 선결 문제. 당사자 소송 수소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하자 중대 명백한 경우에는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단순한 취소 사유에 그칠 때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이거 정답이 이거거든요. 난이도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 취소는 행정법원에서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1차적으로 배우는 거고요. 2차적으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취소 소송은 행정법원 중에서도 당사자 소송 수소법원은 못하고 항고소송, 그중에서도 취소 소송을 받은 그 소재기를 받은 그 법원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아무리 행정법원이라도 당사자 소송 수소법원은 처분 취소 사유에 그칠 때 공정력을 깰 권한은 없다. 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취소소송 관할법원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잘 요모조모 생각을 해보시고 당사자 소송이 너무 버겁다 싶으면 조금 미뤄두셔도 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 8번입니다. 행정행위 효력 옳지 않은 것은 불가변력 있는 행정행위도 쟁송기간 경과하기 전에 불가쟁력 발생하기 전에는 쟁송 제기할 수 있다. 뭐 사실 당연한 얘기죠. 불가변, 불가쟁 상관없다. 불가쟁 상대방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거니까 맞고 구속력 행정행위 적법요건 구비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가 따라 아니라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이제 그런 효력입니다. 그리고 4번 공정력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입니다.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적법 아니에요. 적법으로 적법성 추정되는 게 아니라 유효성이 추정되는 거다라는 거. 자, 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철회권 유보의 일정한 사실 발생 시 행정행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부관을 말하고 철회권 유보되면 상대방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주된 행정행위 발령하면서 너 요거 위반하면은 너한테 준 허가 뺏을 거야. 이제 이렇게 미리 말해 놓으면은 나중에 자기가 위반했을 때도 왜 뺏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귀화하거나 공무원 임명행위 같은 신분 설정행위는 붙이면 상대방 입지가 너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고요. 3. 부담만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부담에 대한 강제 집행도 가능하고 뭐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처분에 붙은 부담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이행으로 함 사법상 매너의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유효부 별도로 다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사 부담이 취소 사유 있는 하자 있는데 불가증력 발생해서 못 다툰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 무효되는가? 무효 안 되죠. 그리고 그러면 또 아예 다툴 수 없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법상 법률행위 자체에 뭔가 하자가 있으면은 뭐 그걸 다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애매한 중간적인 딱 그런 자리 이게 판례가 그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 강의 때 이렇게 정리해드린 이제 그대로 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거는 여기 물어보는 거고 요거는 요거 물어보는 거구나라는 걸 탁탁탁탁 연결할 수 있어야 이쪽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그림 보고 여기 몇 번만 매치하면은 사실 어렵진 않아요. 문제 풀어내는 게 정리를 또 기가 막히게 해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답 4번이고요. 자, 10번입니다. 옳은 것에서 기억 해제 조건 사실 발생하면 당연히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되고 철회권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 철회가 있어야 효력이 소멸되는 거. 그리고요. 니은입니다. 해제 조건은 조건 발생하면 소멸되는 거. 철회권 유보 맞고. 자, 이제 니은 취소 사유 있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했다. 처분의 상대방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가증력하고 국배소송하고는 상관없다. 요 문제예요. 그리고 디귿 공정력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에만 인정이 돼요. 요 뒤에서부터 틀렸죠. 사법행위 이런 데 인정 안 돼요. 자, 리얼 과세처분하자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 직권 취소하거나 쟁송 절차에 의하여 쟁송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는 법률상 원인이 여전히 있는 거니까 하자 있긴 하지만 일단 유효하니까 원인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미음 처분의 통지, 행정처분 상대방이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모아 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된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 맞추셨는지 모르겠네요. 중간중간에 뭐 조금 이해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나오는 게 뭐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빈틈을 채워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더 어려운 것도 풀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사실 여러분 그 이렇게 지금 그 자라나는 새싹들 충격받지 말라고 이렇게 거의 그냥 온실이야 온실 비닐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 근데 나중에 이제 저기 야지에 던져져서 비바람을 맞을 때도 여러분이 잘 맞출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수업에서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